많은 애들의 와글와글 시시콜콜한 이야기 TMT타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아, 은용, 오정입니다. 안녕. 아 웃겨. 오늘은 시즌2 2화를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양해 말씀을 구하고 싶다면 저희 우정이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그래서 기침 소리와 목소리가 약간 톤다운이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슬프네요. 근데 목소리가 막 생각보다 엄청 나쁘진 않아. 아 그래? 네. 다행이다. 근데 약간 코를 계속 먹을 것 같아. 코 드셔도 돼요. 좀 유명한데 네,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일교차가 큰 관절기여가지고 맞아. 감기 걸린 사람 많은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다행인 걸까? 오늘의 주제가 조금 다운된 주제라는 점? 그 톤앤매너는 맞을 것 같아요. 아주. 가장 흔한 감정이죠. 네. 네, 요새 친구들에게 없어서는 안 돼. 권태와 무기력을 가지고 네, 얘기하려고 합니다. 현대인의 필수품. 예.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슬퍼 보여. 근데 특히 가을 오니까 좀 더 그런 무기력한 기운이 올라오는 것 같아. 막 잠도 더 자게 되고 맞아. 게을러지고 뭔가 맞아.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 그렇구나. 나는 가을부터 겨울, 그러니까 하반기에 기운이 조금 더 나는 사람이라서 겨울인간. 맞아. 조금? 그래서 여름 드디어 끝났구나. 이제 내가 에너지를 펼칠 때가 왔다. 난 좀 그렇게 생각해. 좀 느껴지세요? 네, 조금 에너지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권태롭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또 가을, 그러니까 계절에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누군가는 특정 계절에 더 에너지를 받기도 하니까 근데 그거랑 연결도 되지만 또 연결이 되지 않는 어떤 권태랑 무기력이 요즘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우리 세대에게만 있는 건지 혹은 우리 주위의 친구들에게도 잘 발현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깨 너머로 보고 있자니 다들 좀 비슷한 어떤 바이브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내용을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들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거를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최근에 뭔가 권태롭다 이런 상태, 기분, 상황 같은 거를 느꼈다거나 아니면은 좀 무기력하다 이런 기분을 느꼈던 때가 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이런 상황을 느꼈던 때가 있어? 최근에? 나는 이걸 노잼식이라고 부르는데 맞아. 다들 노잼식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나는 노잼식이 너무 길어. 언제부터 시작되셨죠? 언제부터였냐면 회사에서 담당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팀 이동을 하려고 했던 때부터는 크나큰 노잼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고 그 전에도 권태롭다거나 너무 내가 바꿀 수 있거나 뭘 시도해볼 수 있는 게 없어서 무기력하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회사 안에서? 회사 안에서. 근데 그게 회사 안에서 일어난 일이더라도 어쨌든 나한테 영향을 주니까 이게 회사 밖에 나와서도 똑같이 이어지는 경험들이 생기더라고. 일상에서도? 뭐 안 하고 싶거나 아까 우정 말한 것처럼 잠을 더 잔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날에는 책임을 갖고 해야 되는 일도 조금 더 내려놓고 하게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노잼 시기를 생각하면 나는 한 7월부터는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7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10월 중순이니까 또 8, 9, 10이면 3개월? 3개월? 비교적 짧은데? 그런가요? 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근데 이게 내 전체 삶으로 보면 내가 늘 노잼 시기를 건너오긴 했지만 최근에 이 노잼 시기가 그 어떤 때보다도 제일 크구나. 강도가 제일 셌어. 엄청 세고 되게 깊고 막 이제 해결도 못할 것 같고 맞아. 이제 진짜 아무것도 나는 손 쓸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좌절까지도 오는 것 같아서 이 노잼 시기가 되게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했어. 언제까지 이렇게 권태롭고 무기력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최근에 은용이랑 얘기나 했었는데 일을 사랑하는 이 헤비워커 은용이 나한테 꼭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이든
그냥 다 하기 싫다는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아 진짜. 근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도 진짜 난 그 회사에서의 그 지금 상황과 일이 난 좀 더 문제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은용이 뭔가 그 권태에 압도당하고 있구나라는 기분이 너무 느껴져서 나도 막 고민하게 되더라. 어떻게 하면 좀 해결이 될까 이런 것들을. 나는 굉장히 무슨 말 하는지 너무 이해가 되고 왜냐면 나도 그 긴 터널을 끝없이 지나오고 있는 기분. 아직 통과되지도 못해서 심지어. 계속 지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사람이 어떤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신경을 덜 쓰고 있어서 좀 무게감이 덜한 거 아닌가라고 느껴지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해결됐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생각보다 짧네라고 말했던 이유는 사실 3개월도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나는 작년 요맘때쯤 퇴사를 하고 부터 시작된 것 같거든. 물론 이번 퇴사는 내 손으로 그만두고 시기도 그렇고 나오기는 했지만 압축적으로 몇 년 사이에 여러 조직을 들어갔다 나가고 뭐랄까 내 의지와 상관없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그러고 나오면서 이게 누적돼 있다가 확 팡 터진 느낌도 좀 있었어.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작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정말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쉬어야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실제로 쉬었고 하반기부터는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프리랜서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지만 그냥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하고 싶은 거랑은 완전히 별개로 이 무드는 좀 계속 잔잔하게 있다? 이게 조금 디폴트다? 맞아.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 너무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맞아. 나도 사실 좀 비슷한 것 같고 근데 뭐랄까 그 은용만큼 압도되는 크기는 아닌 것 같은데 난 오히려 주화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 약간 기저에 잔잔하게 깔려 있는데 이게 불안도가 높아지거나 어떤 힘든 상황이 생기면 갑자기 파도가 될 것 같은 맞아. 그런 불안감을 좀 안고 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권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나는 이 권태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면 너무 커지는 것 같아. 이 권태로운 맞아.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맞아. 라고 느끼면 너무 그게 크기가 너무 커지는 것 같아. 맞아. 방금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언어적으로 공유하진 않았지만 비슷한 느낌으로 권태를 인지하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각자 생각하는 어떤 권태의 정의랄까? 그런 걸 좀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사람이 얘기해준 거 굉장히 동의하고 약간 단순하게 딱 생각했을 때는 좀 재미없다. 라고 생각하면 지금 좀 권태롭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거든. 그 재미없다는 게 뭐 재밌어야지만 인생에 의미가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 나한테 있어서 재미는 생기가 있다 이런 거에 좀 가깝거든. 그래서 그런 그 생기로움이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좀 뭐랄까 내일이 좀 기대되는 내일은 새로운 해가 떴네 약간 너무 귀여워. 캔디스러운가? 해맑다 해맑다. 그런 바이브가 있어야 하루하루가 재밌다 이런 느낌으로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이런 게 있을 텐데 옛날에도 뭐 이렇게까지 해맑았던 적은 없었겠지만 근데 이제 지금 이게 굉장히 없다 마이너스 쪽이다라고 느끼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 그래서 뭔가 그렇게 기대감이 크지 않거나 오늘도 하루가 시작돼 버렸네 약간 이런 느낌? 맞아. 이런 게 조금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것 같아. 맞아. 반복되는 거랑 그게 쉽게 안 바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게 권태의 특징인 것 같아. 그 상황에 되게 속박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뭔가 바꾸거나 시도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리고 이게 반복될 거라고 굉장히 예상이 되는 그럴 때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 자유롭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도 권태롭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권태로운 시기에 나는 지긋지긋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 지겨워 죽겠다. 지긋지긋하다.
아주 진절머리 난다 막 이런 식의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권태롭다는 표현 뒤에 못 견딘다, 뭐 견딘다와 관련된 어떤 단어들 아니면 그런 느낌들이 좀 같이 오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거 권태라는 주제 가지고 사전 회의했었을 때 이 권태가 어느 정도의 지루함을 나타내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잖아. 맞아. 근데 나는 그냥 지루함, 실증 정도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검색해보니까 좀 더 고통을 수반하는 상태까지도 권태라고 보는. 그래서 그때 찾았던 그 내용이 정신분석 용어 사전에서 찾은 내용이었는데 이 정신분석에서 권태를 만성적 긴장감, 초조함,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느낌을 특징으로 하는 고통스러운 정동 상태, 그러니까 감정 상태를 말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표현을 보니까 너무 뭔지 알겠는 거야. 이 만성적 긴장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 만성적임과 맞아. 초조함 그리고 고통스러움 같은 것을 봤을 때 좀 더 강도가 센 단어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좀 알았던 것 같아. 그냥 느낌적으로만 쓰다가 맞아. 이거를 안 느끼고 싶으니까 안 느끼고 싶어서 뭔가 막 회피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맞아. 아니면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거에 기본으로 고통이 좀 딸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부정적인 감정 상태니까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스펙트럼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단순히 재미없어 요 정도보다는 더 디프레스한 느낌인 것 같아. 맞아. 그러면 혹시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권태로움이나 이런 걸 느꼈던 구체적인 상황이 있을까? 나는 회사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 같은데. 일단 회사에서 뭐 정시 퇴근을 하든 야근을 좀 하든 어쨌든 생활이 회사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잖아. 출근을 해야 되니까 뭐 몇 시 안에는 자야 되고 그리고 아침에 몇 시까지 일어나서 어디를 가야 되고 이런 반복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 물론 퇴근하고 되게 재밌는 일을 하러 갈 수도 있고 취미를 즐길 수도 있고 원한다면 우리처럼 이렇게 사이드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으로는 회사 집을 반복하는 루틴이 하나 생기는 것 같아. 근데 그 사이에 재밌는 일이 생길 여지가 한 개도 없잖아. 아무래도. 그런 것도 생각이 났고 나는 개인적으로 업무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반복되는 일을 싫어하거든. 루틴하게 해야 되는 일.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뭐 수치를 매일 아침에 트래킹해야 돼. 그리고 매일 아침에 뭔가 써서 뭐 FC를 보내야 돼. 뭐 이런 식의 운영상에서 루틴하게 반복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어서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나는 그게 나한테 효용이 없다고 해야 돼.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아무 생각 없이 하긴 하지만 실제로 아무 생각 없이 할 수는 없거든. 그치. 이게 루틴하다고 해서 긴장을 놓으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니까 맞아. 그런 것들이 되게 하기 싫은 일 쓸데없는 일 혹은 뭐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추가적인 불만을 수반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런 류의 일이 많아? 요새는 내가 마케팅 팀으로 옮겼잖아. 근데 마케팅 팀은 조직이 얼마나 유연한지 딱딱한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항상 빠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팀이잖아. 그치. 그 성질이. 그래서 지금은 루틴한 일이 많지는 않아. 오히려. 그러면 지금 말했던 그런 권태로움이 조금은 해소가 됐어? 업무적으로는 해소가 되긴 했는데 근데 그냥 전체 생활에서 해소가 되진 않은 것 같아. 왜냐면 회사가 어쨌든 계속 나의 메인이기도 하고 그치. 그리고 나의 일은 오프라인에서 사람들하고 만나는 행사를 만든다거나 그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근무 시간이 다른 날도 있잖아. 예를 들면 내일도 나 저녁에 행사하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낮에 늦게 출근하더라도 밤에 뭐 11시 이 정도에 끝나니까 그런 게 이벤트처럼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 자체가 루틴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지. 이렇게 늦게 출근하는 그게? 늦게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고 이것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있다고 하면 그냥 이거에 맞춰서 내 생활이 움직여지니까 뭐 이런 생활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이 조직 안에서 일하는 어떤 프로세스를 바꿀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냥 다 지겨운 것 같아요. 프리랜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겨워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프로 프리랜서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어머 프로를 붙여주시나요? 되게 영광이네요. 사실 프로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나는 그 권태의 종류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긴 해. 그러니까 회사에서 느끼는 권태에 나는 가장 큰 부분이 그러니까 너무 그게 루트가 하나여서 그 안에서의 생활이라서 그러니까 회사 하나잖아. 그러니까 보통 엔잡을 하는 경우가 드무니까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인정받아야 되는 루트도 여기인 거고 출퇴근을 하는 루트도 하나인 거고 맞아. 그 안에서 해야 되는 일도 그 회사 안에서의 일인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게 사실 너무 지루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더 이제 지루함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이 들긴 해. 근데 프리랜서로 전환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의 권태는 줄었는데 내가 느끼는 권태는 약간 내가 나를 계속 지키고 보살펴야 되잖아. 근데 그게 너무 가끔 지겹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맞아.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삶의 권태롭다고 해야 되나? 계속 벌어야 하고 뭔가 계속 그래. 약간 그런 느낌이야. 맞아. 그런 권태도 되게 큰 것 같아. 회사를 다녀도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 나는 이 회사를 그만둘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맞아. 거. 응. 왜냐면 벌어야 되니까. 벌어야 돈 벌어야 되니까. 되니까. 맞아. 벌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또 없는 것처럼 맞아, 느껴져. 맞아. 뭔가 대단한 돈을 벌 것도 아닌데. 맞아. 알죠? 근데 이제 살아가는데 돈이 드니까 맞아. 이걸 당장 말했듯이 여러 가지 일을 하든 하나의 회사를 다니든 간에 그게 약간 삶의 진화남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비슷한 권태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그 회사나 일이랑 다른 결인 것 같은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나의 패턴에서 오는 권태? 나는 항상 이런 식으로 사는구나. 막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지겨운 때가 오면 무조건 무기력하게 되거든.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없어? 진짜 싫다. 진짜 불만족이야. 근데 불만족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걸로부터 뭔가 벗어나려고 하는 게 그냥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거밖에 없어. 막 유튜브 막 뭐 시간 다 없애버려. 막 맞아. 이런 식으로 막 불난 거 불 끄는 거밖에 없거든. 근데 그런 나를 보면서 나는 이 패턴밖에 없나? 지겨 죽겠다. 나로 사는 거 너무 지겹다. 뭐 이런 생각 들 때 있는데. 그 말 너무 궁금해. 나로 사는 거 너무 지겨워. 왜냐면 인간이 그렇게 매번 다채로운 레시피가 있지 않거든. 맞아. 그래서 나는 그게 어떤 가치 판단을 떠나서 내가 행동하는 거 약간 정해져 있잖아. 맞아. 그러면 약간 내가 나인 게 좀 지겨워. 맞아. 그리고 뭐 누가 다른 방법을 알려줘서 해봐. 예를 들면. 근데 그게 나랑 안 맞을 수가 있잖아? 그럼 또 도루묵이거든. 맞아, 맞아. 또 안 맞아? 지겨워. 이렇게 되니까 한 번 권태에 빠지면 그거를 벗어난다고 해야 될까? 뭔가 그 상태가 아닌 다른 상태로 전환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 맞아. 맞아. 굉장히 공감합니다. 맞아. 나는 개인적으로 일상에서 권태를 느낀 상황이 지금 이렇게 둘에게 비교를 해보면 좀 우정과 가깝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치면은 그런 구조적인 반복은 좀 덜한단 말이야. 맞아. 일은 계속 바뀌고 맞아. 그거랑은 조금 별개인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전에 우정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어떤 바깥의 형태적인 부분, 외연적인 부분에서는 반복되지 않고 있는데 약간 내가 어떤 부분 또 이렇게 지겨워 이런 생각이 들까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아까 말했던 뭐 재미나 기대감이 좀 없는 부분 그런 게 더 큰 것 같거든.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생각을 했을 때 왜 이게 없다고 느낄까라고 했을 때 내가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피드백이나 뭔가 그런 성취감이 덜 든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물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성취감이 하나도 안 드는 건 당연히 아니거든. 어떤 거는 내가 진짜 열심히 한 만큼 좀 결과가 괜찮은 것도 있고 뭐 요만큼 조금만 노력했는데 그보다 잘 나온 것도 있고 여러 종류의 인사이트가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제 좋아하는 환경과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조직 내에서 의미 있게 이 일들이 굴러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덜하고 거기서 오는 성취감이랑 재미가 덜하니까 그 내가 아까 말했던 그런
단편적인 의미를 제외하면 약간 그 궤를 뚫어주는 어떤 의미랄까? 이 일과 삶에 대한 의미랄까? 이게 좀 많이 부족해졌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왜 이렇게 권태를 느끼는 것 같은지 좀 더 얘기를 해볼까? 나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비슷한 친구들이니까 더 그럴 수도 있지만 뭔가 우리 너머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도 혹은 그냥 요즘 사람들이 이런 기분을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했거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왜 그런 것 같은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일단 사회적으로도 안 좋은 기사들이 너무 많이 뜨잖아. 음. 근데 그걸 뭔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보이지 않아. 음. 그러니까 그거에서 오는 무기력함과 권태로움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뭐 유튜브나 SNS를 봐도 댓글을 보면 되게 극과 극인 사람이 부딪히는 장면들이 좀 많다고 느껴지거든. 근데 그것마저도 너무 전반적으로 좀 깔려 있는 것 같다. 다들 좀 무기력하고 그래서 예민하고 맞아. 불안도 높고. 맞아. 뭔가 다 같이 좀 뾰족뾰족하다? 맞아. 냉소적이야. 그런 맞아. 게 좀 느껴져. 정확히 뭐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는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이전의 일상이랑 이제 바깥에서 보기에는 거의 돌아온 것 같이 사람들이 살잖아. 근데 그냥 2024년 하반기에 보고 있는 세상이 되게 조심하고 되게 예민하고 되게 뾰족하고 뭔가 이렇게 포용하는 느낌이 많지 않은 서로가 막 내 편이야? 네 편이야? 막 이러고 점점 잘게 쪼개지고 뭐 그런 걸 요즘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그랬을 때 나도 거기 살아가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나도 그냥 내가 마음 둘 수 있는 사람들만 보고 그냥 살고 그게 점점 좁아진다고 느끼고 그치. 맞아. 개인이 무력해질 만한 일들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많이 일어나니까 그게 점점 쌓일 수밖에 없고 쌓인 게 해소될 창구가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 맞아. 무력하니까 오히려 또 권태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맞아. 권태로우니까 더 무력해지고 무기력한 느낌을 가져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 맞아. 그래서 사실 이 모든 키워드랑 조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돈도 막 누군가는 막 이렇게 엄청나게 돈 많이 벌고 그 많은 돈으로 되게 다양하고 풍족하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나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나와 생활이 닿아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 나도. 그냥 완전 완벽한 타인같이 느껴지고 맞아. 뭐 그치만 어쨌든 나도 이제 뭐 해먹고 벌어 살지? 이런 거는 늘 고민이고 워낙 요즘 SNS로 별의별 걸 다 보니까 저 사람은 이제 저런 것도 하네? 뭐 혹은 뭐 이런 기회를 얻고 이렇게 하네? 같은 어떤 뭐 질투라든지 아니면 뭐 불안이라든지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게 막 섞여서 뭐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게 있대. 그 뇌과학적으로. 맞아. 그게 진짜 핵심이라 그랬어. 그런 정신건강의 핵심은 그 주아가 말한 것처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정적으로 돌아가는 이 생각의 기차를 끊어내고 긍정회로로 바꿔주는 게 핵심이라고 하더라. 쉽지가 않죠. 근데 되게 쉽지 습관적으로 않지. 하게 되잖아. 그런 생각은. 그치. 너무 무의식적으로. 맞아.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런 연료 이 나쁜 생각에 땔감이 돼줄 만한 정보는 너무 많아. 너무 세상에. 맞아. 인터넷이 문제야. 맞아.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아까부터 얘기 계속했던 뭔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주체적이고 자유롭게 무언가를 결정하고 사는 게 중요한 사람들일수록 이런 거에 되게 큰 반작용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해. 이게 나쁘다고 느끼는 거지,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무력함이 되는 것 같고 또야? 또 이래? 반복된다. 그러면 그게 권태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 맞아. 사실 붙어 있지 뭐. 그치. 한 몸이지 뭐. 한 몸이지. 우리가 아까 전부터 계속 세트 같다고 얘기하긴 했는데 권태가 계속되면 결과적으로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뭐 무기력이 계속돼서 권태로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붙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느낌이 결국 그 무기력과 권태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리고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 뭔가 번아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나는 그 1년 정도 쉬면서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긴 터널에 만약에 이름을 붙이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번아웃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면은 번아웃 딱 하면은 약간 사람이 소진돼서 이렇게 딱 뻗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 나는. 그냥 완전히 활활 타서 제가 되는. 그치. 하얗게 불태운.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닌 거야 내가. 아닌가? 모르겠어.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어떤 번아웃의 정의에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쨌든 마지막 그 나오는 거는 조금 더 주체성을 가지고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그만둔 거니까 또 이 정의에는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던 거야. 이게 어떤 사회적으로 말하는 번아웃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번 어떤 책도 읽고 번아웃과 관련된 뭐 컨텐츠가 솔직히 진짜 많잖아? 근데 뭐 그런 것도 읽고 뭐 모임도 가고 이러면서 느꼈던 게 좀 번아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그 번아웃을 극복했냐? 라고 물어보면 극복하진 않았어. 근데 이 상태에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이것도 번아웃이라고 할 수는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거를 인정하게 된 핵심은 내가 본 책 중에 그 번아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번아웃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나도 번아웃이요. 저도 번아웃이에요.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게 대체로 좀 헌신적이고 일에 그리고 일에 굉장히 전념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에 약간 이상을 담는 사람들이 쉽게 겪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이게 뭐 나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많이 번아웃을 느낄 때 이 조건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에 대한 이상과 일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꿈꿨던 일이랑 간극이 많이 있을 때 쉽게 번아웃을 겪는데 그게 왜 그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고 좀 문화적이다. 그래서 부유한 국가일수록 사람들이 직업에서 그런 돈 같은 보수 이상의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대체로 뭔가 존엄성을 원한다거나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싶은 되게 고차원적인 가치를 원하는데 이게 되게 일단 달성하기가 힘들 뿐더러 이제 시간이 지나고 현대사회가 되면서 일이 주는 스트레스가 늘고 보상이 줄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진짜 번아웃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고 그 안에 뭐 소진, 냉소, 긴장 이렇게 막 형태도 다양한데 뭔가 그 딱 여기까지 이 체크리스트 20개 중에 15개가 해당해야 번아웃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는 않고 이것도 스펙트럼 안에서 진짜 심각한 번아웃과 좀 초기 증상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내가 정확히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설명하고 있는 많은 번아웃에서 내 이 지난한 마음의 이유를 좀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아마 두 사람도 그럴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뭐 하고 싶었던 일을 대체로 했고 되게 열심히 했고 근데 한두 번의 경험으로 뭔가를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괴리가 있으면 거기서 좀 남들보다 심한 타격감을 입은 것 같긴 하거든. 이게 막 누가 나한테 어떤 일을 했다 이게 아니야. 그냥 혼자 기대하고 맞아. 혼자 실망하고 에잇 이렇게 되는 그게 계속 누적되고 반복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관심 있어 하는 뭐 10가지 카드가 있는데 다 열어보고 나 이제 재밌는 카드가 없네. 이렇게 된 게 납작하게 표현했지만 그런 게 지금 이 방금 말했던 일에 되게 많은 기대를 걸고 그거에 대해 간극을 느낀 사람으로서 겪는 번아웃 같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 맞아. 그리고 사실 조직이 아무리 스타트업이더라도 근대적인 조직 문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그리고 큰 기업일수록 더 많은 근대성을 가지고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야근을 많이 하는 사람, 부지런하고 일 정말 잘하는 사람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던가 그런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괴리가 또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맞아. 그리고 일에서 자아 실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특히나 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주아 얘기 들으니까 생각이다.
맞아. 일은 그냥 돈 버는 거고 나는 일 아닌 다른 삶에서 내 거 찾고 그게 훨씬 행복하고 나는 그거를 위해서 일을 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번아웃을 느낄 적이가 없어. 왜냐면 그렇게까지 갈아서 일하지 않거든. 그치. 내가 이 조직에 와서 제일 놀란 거는 이렇게 살아도 사라지는구나. 일을 저만큼밖에 안 해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구나. 나 그런 거 진짜 그러니까. 많이 봤거든. 나 이게 일의 양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 일의 양은 많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많고 하는데 그리고 일이 많아서 번아웃이 오는 건 아니라고 아니야. 생각해. 그게 나도 그래. 뭔가 자기 기준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냐 없냐가 핵심인 것 같아. 맞아. 나는 일을 많이 혹은 완성도 있게 하는 게 나의 기준에 맞는 건데 그걸 달성할 수 없을 때 무력하고 권태롭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 그치. 맞아. 그것이 핵심이다. 그것이 핵심이다. 내 성에 차게 했냐 안 했냐. 쉽게 말하면 그게 되게 본질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그게 이제 대체로 특히 아까 말했던 근대적인 문화가 있는 곳은 그런 스탠스로 일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문제 없이 회사 잘 다니시는 거야. 맞아. 근데 나는 계속 뭔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일하고 비슷한 월급 받을 텐데 저들은 행복하게 퇴근 이후의 시간을 쫓으면서 사는데 나는 그런 걸로 안 되는데 지금 너무 권태로운데 뭔가 맞아. 문제가 있는데 무기력한데 이렇게 계속 느끼게 되는 거지. 조직 문화까지 안 가도 사실 그냥 단적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 동료만 생각해도 예를 들면 나는 최상화가 강점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최상화가 없어. 그럼 내가 최상화를 쓰기 위해서 혹은 이 강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발현이 되기 때문에 하는 일들을 이 동료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냥 적당히 하지.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가면 안 되나?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느껴진 그 무력감. 그래 맞아.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었을 때 느껴지는 권태로움. 그래. 또야?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조직 전체는 은영이 말한 것처럼 좀 최상의 퀄리티를 원하는데 이 한 명이 좀 그걸 잘 못 따라가. 이러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내가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계속 하던 대로 할 수 있는데 조직 전체도 딱히 여기까지 하는 걸 원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만 좀 유별난 것 같아. 이러면 나도 약간 그런가?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게 반복되면 그 무기력 권태 또 다시 오는 거지. 이 무기력에 관해서 생각을 했을 때 번아웃 얘기도 되게 큰 줄기이기도 한데 또 하나는 어디에서 발생한 무기력이든 상관없이 정말 사소한 생활의 모습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 나는 어디서 온 건지 뭐 찾지도 않았지만 무기력을 너무나 느꼈을 때 한참 정말 심할 때는 집에서 정말 한 발짝도 나가고 싶지 않았거든. 원래 집순이긴 하지만 집순이도 밖에 나가고 싶단 말이야. 그럼요. 그리고 나는 밖에서 새로운 경험하는 걸 좋아하니까 집순이 치고는 밖에 많이 있는 편이긴 했는데 한참 막 노잼 시기야 뭐 무기력이 너무 커 이랬을 때는 누가 정말 재밌는 걸 제안하거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뮤지션이 오거나 해도 밖에 나가기가 어렵더라고. 안 나가죠. 그리고 뭐 누가 뭘 제안하는 것도 굉장히 시큰둥해지고 재밌게 평소에 하던 것들도 다 하기 싫고 재미없어지고. 맞아. 진짜 말 그대로 것도- 노잼식이네. 먹는 것도 귀찮아. 그럴 때는. 그렇지 않아? 맞아. 그러니까 큰 그런 긍정적인 걸 감각하는 센서가 좀 고장난 것 같아. 뭔가 욕구가 없어지는 것 같은?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는 상태가 맞아. 되는 것 같기도 해. 약간 그 공허한 상태랄까? 약간 비어가는.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는 거지. 맞아. 근데 그게 너무 압도돼서 더 그런 거기도 해. 이 권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다고 치부되기가 너무 쉽잖아. 맞아. 그러니까 사실 회사 일이 괴롭더라도 뭐 오늘 뭐 맛있는 걸 먹었어 뭐 이런 것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런 에너지조차 나오지가 않는 거지. 이미 그 권태가 다 빨아들이고 맞아. 의미를 다 가져가 버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난 그런 사람이 오히려 부러워. 그러니까 퇴근하고 친구 만나는 재미,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주말에 어떤 재미로 이 권태를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너무 부러워. 어쩜 저렇게 해결 방법이 돋쳐 있을까? 맞아. 근데 요새 또 생각한 거는 좋음이나 기쁨을 감각하는 것들도 마음의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맞아. 거니까 마음의 힘이 원래 단단하거나 좀
그러니까 힘있게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권태나 무기력 속에서도 이 마음이 전부가 아니라 뭐 좋음이나 기쁨도 분명히 있어라고 느끼고 그걸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 그 마음의 전체적인 마음의 근력을 기르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더라. 맞아. 나는 사실 쓰나미처럼 나를 압도해서 모든 거를 다 망가뜨려버릴 것 같은 불안이 생명을 가진 어떤 사람? 생명체? 같은 느낌으로 좀 변하면서부터 그러면 약간 해결할 수 있겠다 싶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 자연처럼 태풍 같은 거 불면 내가 어떻게 못하잖아. 난 신도 아닌데 막 멈춰 바람 약간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근데 불안의 이미지가 조금 내가 그래도 달래면 달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안 달래지더라도 그런 가능성을 좀 느끼는 순간부터 예전에 느꼈던 무기력함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했어. 권태도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그게 너무 압도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 너무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조차도 사실 의미가 없지. 내가 너무 캄캄하고 지금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 근데 그 시기를 가만히 있다가 그게 좀 가라앉고 나면 이런 것도 내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약간의 가능성만 알게 되어도 변화가 좀 생기지 않나? 가라는 그 시간을 나는 납작하게 지낸다고 표현하거든. 맞아. 요새 어떻게 지내? 그럼 그냥 지내? 납작해? 납작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 그냥 지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 맞아. 뭔가 바꾸려고 너무 애를 쓰거나 막 맞아. 뭐 약속을 뭐 10개씩 잡든 유튜브를 10시간씩 보든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심심한 시간 그 좀 지겹고 벗어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그 상태를 그냥 조금 느껴보는 거. 오히려 그렇게 하면 금방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해. 그냥 회사 생활 겁나 지겹다. 나로 사는 거 좀 지겹네. 그냥 이러고 한 일주일 살아보는 거지. 그래. 근데 두 사람이 말해준 거 약간 좀 수용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수용을 해도 빠르게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좀 지속돼. 그래서 아까 그 은용이 말해줬던 기본적인 마음 체력이 사실 강한 편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쉽게 어떤 일들이 생기면 또 쉽게 꼬꾸라지고 좀 이러는 것 같은데 그냥 인정하고 기초 체력이 약한 것처럼 기초 마음 체력이 약한 사람이니까 이걸 어떻게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나는 약간 회피에 가까웠을 수 있는데 가장 잘 쓰는 방법은 좀 사람 혹은 상황으로 도망치는 걸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거든. 그냥 내가 가까이 있어서 즐거운 친구나 뭐 연인이나 한테 그냥 가서 정말 이렇게 뇌에 힘 빼고 즐거운 얘기, 즐거운 데이트 막 이런 것만 하고 아잉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싫어. 이렇게 하니까 그럼 즐겁잖아. 즐겁죠. 즐겁고 그냥 시간이 잘 가더라고. 쭉쭉쭉 가서 이렇게 시간이 어느새 이렇게 많이 흘렀더라고. 맞아. 필요하지. 그런 방법도 나는 필요한 것 같아. 환기를 어쨌든 해야 되니까. 무기력 안에 있으면 빵빵한 풍선 안에 gat혀 있는 것 같지 않아? 난 좀 그래. 가득 차 있어서 더 뭔가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때 구멍을 내주는 게 주아가 쓰는 방법인 것 같아. 사람을 만나든 뭐 상황에 들어가든 콘텐츠를 겁나 보든 뭐 맞아. 그런 식으로. 나도 권태나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달의 스케줄을 보면 다 꽉꽉 채워져 있어. 거의 막 하루에 3개씩 약속 잡고 이러지. 맞아. 막 이번 주 주말에 비었어? 그러면 내가 먼저 이렇게 누구야 뭐해? 이러면서 맞아. 오히려 근데 난 그걸 좀 감각하는 데서 내가 부서질 정도로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 그럴 때 있어요. 그렇지 있지. 저번 시즌 1 때 회고하면서 얘기했는데 제가 가동률이 거의 100%인 달이 있거든요. 진짜 웃겨. 위험한 달입니다. 맞아. 우정을 환기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보드게임 하는 것도 그렇지 않아? 난 완전. 좀 소개를 해주면. 내가 왜 보드게임을 좋아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뭐 룰도 그렇고 게임 자체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난 세계관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웹툰도 좋아하는 거고 좋아하는 웹툰도 보면 다 좀 굵직굵직한 탐구해야 하는 세계관 같은 게 있을 때 그 매력에 되게 빠지는 편인데 보드게임 같은 경우도 보통은 어떤 세계관을 기반에 두고 그 세계관에 맞는 룰을 세팅하고 그거에 맞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보드게임들이 많잖아. 좀 헤비한 보드게임들일수록. 근데 그런 걸 한번 다루고 나면
관점이 달라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난 집에 잘 안 있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꼭 누굴 만나지 않더라도 계속 밖에 쏘다니는 것 같아. 아, 뭔지 알아. 계속 걷고 카페 가고. 맞아. 생각도 카페에서 한다고. 맞아. 진짜요? 맞아. 그 집에 잘 안 있어 나는. 웹툰이나 보드게임 추천해줄 만한 거 있어? 그 최근에 그 완결한 웹툰인데 집이 없어? 명작입니다. 집이 없어? 집이 없어 아주 명작인데요. 어디서 봐? 네이버. 네이버. 집 완결했으니까 아. 정주행하기 딱 좋습니다. 돈을 네. 내야 되지 않나? 아니요. 아직은 아직 아니야. 아닐 아하. 거예요. 근데 곧 바뀔 수도 있으니까. 아하. 빨리 보시길 추천드리고. 근데 사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웹툰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좀 생각이 많아지긴 하는데. 생각이 많아지고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오히려 빠질 수 있는 웹툰이긴 한데 날것으로 드러나는 감정들도 너무 잘 다루는 작가라고 생각해서 맞아. 현실 세계에서 만나면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캐릭터인데 음. 웹툰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거야. 아, 그럴 맞아, 수 맞아. 있겠구나. 추천드리고 음. 보드게임은 공룡 뼈 발굴하는 뼈를 발굴한다고? 포실리스라는 포실리스. 포실리스라는 보드게임인데 진짜 구멍이 파져 있는 판이 있고 거기에 진짜 그 공룡 뼈들이 들어가 있어. 아 진짜? 그래서 그 위에 덮여 있는 모래나 돌이나 진흙을 빼고 그 안에 무슨 화석이 있는지를 보고 내가 필요한 화석을 이렇게 그 발굴해야 돼. 오. 그래서 그거 뼈를 모아서 공룡을 제출하고 그러면서 점수를 얻는 그런 게임인데 너무 재밌었어. 오, 귀엽다. 그러게. 최근에 했던 게임 중에 제일 귀엽고 재밌었고 생각보다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아서 한번 보드게임 카페 같은 데 가면 해보세요. 해봐야겠다. 그러게 재밌을 것 같아. 귀엽다. 네. 은용은 뭔가 추천해줄 만한 게 있어? 나는 한 1년 전부터 내가 하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살고 있거든. 되게 의식적으로. 오. 반대로 한다거나 완전 다른 거 해본다거나 나랑 완전히 결이 다른 사람이 하는 방식을 좀 따라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살고 있어서 재밌다. 그러게. 다양하게 좀 나를 깨보려고 하는 중이고 요새 했던 거는 나는 아까 앞에서 우정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헤비워커고 일이 전부고 맞아. 이래서 모든 삶의 원동력을 얻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난화에서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일이 그렇게 나의 모든 부분이 되는 걸 원치 않아서 그래서 다른 포션들을 좀 찾으려고 하거든. 요새는 그래서 달리기도 꾸준히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오. 자전거도 타고 그런 운동 시간이나 활동량이 늘어나는 일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애인이랑 만나서 저녁만 먹고 헤어지든 아니면 하루를 써서 데이트를 하든 어쨌든 그런 시간들도 만끽하려고 하는 편이고 사실 요새 나는 원래 주아나 우정처럼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식으로 이 무력함이나 권태로움을 지나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지금은 누군가를 굉장히 많이 만나거나 이러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그냥 애인이랑 보내는 시간 집에서 좋은 좀 것 쉬는 같아. 시간 나는 연애하는 것에 굉장한 순기능이라고 생각해. 맞아 그런 그러니까 거 막 있는 것 같아. 사랑짱 연애하세요 이건 아닌데 근데 내가 연애를 하는 상태일 때 가장 순기능이라고 느끼는 것 중 하나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우정이야말로 가장 사려 깊은 관계라고 생각하거든. 나도 되게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써야 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상대도 마찬가지고 되게 잘 쌓아가는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연인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은 그 사려 깊음이 없어도 되는 관계잖아. 어떤 선이 넘어가면. 다른 식의 사려 깊음이 있으니까. 맞아. 그치. 좀 약간 이 선 안에 확실하게 들어오면 거기서는 내가 막 말을 가려하거나 뭔가 행동을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 걱정하지 않고 좀 맞아. 하는 게 있잖아. 좀 더 편안해지지. 근데 그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관계의 사람과 생각 없이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게 되게 안정감을 많이 주는 것 같아. 그래서 바깥에서 다른 일로 불안을 느끼거나 불편함이나 불만족을 느끼더라도 일단 애인 옆에 있으면 안전함이 조금 더 크잖아. 편안함이 더 크니까 그 편안한 감정을 더 많이 느끼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게 나한테 좋다는 거를 알게 됐어. 그래서 그런 뭐 밖에 나가서 싸돌아다니고 이런 시간을 좀 줄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면
이런 권태나 무기력을 잘 다룰 수 있는 체력을 다른 말로 하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기를 수 있는 방법들도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일단은 뭐 책이 회복 탄력성이란 책이 있으니까 그거를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일 많이 추천하는 것들은 이거 정신과 선생님들이 추천한 방법인데 아까 처음에 주아가 성취감 얘기 잠깐 했었는데 성취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작은 성취들을 만들어주는 거야.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달리기 성공하기 이런 식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목표들을 세워서 그거를 달성해보는 경험을 쌓으면 그러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력이 많이 올라온다고 얘기하거든. 요새 내가 제일 어려웠던 게 출근하는 거였어. 일단 출근을 하면 거기서 일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출근하기까지가 너무 힘든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일으켜서 씻고 제 시간에 맞춰서 나가는 그 일련의 과정이 너무 버거웠거든. 그래서 한 달을 울면서 지냈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왜 다이소 가면은 그런 거 판다? 30일짜리 사과나무 스티커 이런 거 판다? 포도알 귀여워. 스티커 붙이는 거 알지 옛날에 뭐 하면 스티커 붙이고 하는 난 그래서 그거 집에 붙여놓고 30일 챌린지를 했어. 출근하기 챌린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유산균 먹고 그 스티커 붙이는 거야. 그럼 나는 오늘 그걸로 나의 소임을 다함. 출근하는 것으로. 귀여워. 그럼 출근하면 완성. 그렇게 해서 그 한 달을 버텼거든.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목표들을 좀 세워보는 거?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 은영 말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그래서 운동 너무 중요한 것 같아. 맞아. 나는 감정의 높낮이가 운동을 꾸준히 했느냐 안 했느냐의 그 빈도랑 약간 그 일치하거든. 뭔가 내가 지금 좀 무기력하고 불안해. 그러면 한동안 운동을 안 했어. 살펴보면 맞아, 그런 거 스케줄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아 진짜 신체를 움직이는 거가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데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잖아. 맞아. 그런 생각도 좀 드네. 주아는? 나는 그 아까 위에서 잠깐 번아웃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게 그 조나단 말레식이 쓴 번아웃의 종말이라는 책이거든. 근데 이 책이 그냥 좀 뻔한 번아웃 얘기는 아니고 그 대학 교수가 종신교수가 되게 어려운데 대학교 종신교수 일하고 계신 저자가 어느 날 그냥 사직서를 내고 너무 완벽히 소진된 번아웃 상태로 도대체 뭐가 이렇게 번아웃이 다 여기저기서 난리인데 뭘까 이러면서 그거를 좀 공부하면서 쓴 책이거든. 근데 조금은 객관적인 시선으로 번아웃을 좀 정의하거나 어떤 조건들 가지고 번아웃을 얘기하고 싶은지에 대해 잘 나와 있어서 이런 거를 읽으면서 내가 어떤 부분은 해당하고 그래서 이건 이렇게 봐야겠군 하는 걸 볼 수 있어서 좋았어. 그리고 같은 의미로 일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젠장. 제목 진짜 촌철살인이다. 네, 너무 출전살인이고요. 이 책이 그 세라 자페라는 작가님이 썼는데 이거 책 보면 되게 강렬한 파란색 표지에 빨간 글씨로 써 있는데 원제가 work, want, love you back 이거든. 나는 일을 사랑해. 근데 백 해주지 않는 거야. 러브 백 해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이미 제목부터 이 두꺼운 책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번아웃에 대한 책입니다. 근데 이 부제가 우리를 지치고 외롭게 만드는 사랑하는 일에 대하여 인데 처음 소개한 책처럼 번아웃 하는 책은 절대 아니고 어떻게 이 현대인들이 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분야별로 좀 소개해주고 있고 그들을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이들을 좀 소진시켰는지 그리고 일이 그리고 그럼에도 사람들이 왜 일에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분석한 이야기들이거든. 근데 되게 재밌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제목을 너무 잘 지었다. 그지?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요? 나는 너무 일 얘기만 하고 끝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근데 일이 너무나 우리의 화두라서 맞아. 올타임 화두잖아요. 예. 매일 그리고 매년 우리를 괴롭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다운 이야기로 빠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다음에 혹시 이런 비슷한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아예 일 얘기를 안 하고 생활이나 마음에 대한
뭔가 떠오르는 것들을 얘기해보면 어떨까 이런 음. 생각도 조금 들었어. 근데 어쨌든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원래 우리의 대화랑 또 되게 비슷했던 것 맞아, 같아. 맞아. 그래서 재밌었어. 맞아. 우정은? 나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 이 감정이. 맞아.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누구나 언제든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우리가 일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파트가 일에 좀 더 많이 쏠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 각자가 느끼고 있는 권태가 잘 가라앉길 바라는 마음이 드네. 잔잔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든다. 근데 이런 대화가 그런 부분에 되게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나도 우정이 한 말에 동의해. 이게 지금 이게 왔고 마치 감기처럼 뭐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고 뭐 시간이 지나면 또 오고 뭐 약간 이렇다기보다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이게 감당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커졌다. 아니면 감당 가능할 정도로 작아졌다. 약간 요 정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 그리고 나이를 먹고 경험이 쌓일수록 조금 더 내가 이런 것들을 마주했을 때 써먹을 수 있는 패랄까? 레시피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있고, 예전에는 워킹했는데 지금 워킹하지 않는 것들도 분명 있고, 있지. 계속 갱신해줘야 돼. 지겹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해줘야 돼. 맞아. 너무 자주 업데이트해요. 진짜 아이폰 뺨쳐. 그런데 네, 그런 상태고 뭐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좀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 이럴 때 내가 좀 삶이 지겹다고 느끼는 것 같아. 어디까지 나를 갈고 닦아야 하든가. 그것이 무토의 숙명 아닐까? 무토? 저랑 은용이 무토거든요. 사주로. 사주로서. 너무 무토가 웃기다. 뭐죠 근데? 큰 땅이죠. 네, 드넓은 네. 대지라고 합니다. 그 히말라야 같은 산맥이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합니다. 아하. 그러면은 무토는 저 산. 산. 산세가 음. 어떠냐든지 개인의 사주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사주 얘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사주 사주 한번 선생님도 합시다. 있고. 예. 사주 선생님 해봐 주시죠. 쉽지 않은데요. 근데 뭐 힘내 무토들. 힘내고 무토들. 남으로서 제가 잘 솎아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